지금부터 영상을 클릭해준 여러분과 저와의 뜨거운 아이 컨택 들어갑니다. 5, 4, 3, 2, 1. 눈 피하려고 스킵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치 1타 강사 마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말하는 직업을 가진 저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자리가 꽤 많습니다. 행사, 강의, 기업, 공공기관 입찰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 응대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기 위한 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영상에서 다룰 이것에 대한 연습과 이해가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영업과 세일즈를 다루는 수많은 책들과 스피치와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이것, 오늘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전달을 넘어서 나와 상대방의 감정과 비즈니스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간 표현 방식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언어적 표현, 언어의 수반되는 목소리의 억양, 어조, 강약 조절, 높낮이 등 음성적 요소를 반언어적 표현 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표현, 몸짓, 손짓, 눈빛 등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비언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나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마음을 얻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나와 상대방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약 70% 이상이 비언어 표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언어 표현을 통해서 나와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고 교류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요. 언어적 표현에 비해 빠르게 각인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빨라 호감적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비언어 표현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언어적 표현과 함께 쓸 수 있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비언어 표현을 확실하게 연습하고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첫인상 각인입니다. 실적이 매우 좋고 훌륭한 세일즈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다수가 첫인상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객 회사 로고 색상에 맞춘 넥타이 색깔 맞춤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고객의 직종과 직급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등 첫인상 때문에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절대적인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첫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결정되고요. 한 번 각인된 첫인상은 웬만큼 만나지 않은 이상해야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비언어 표현으로 첫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만난 자리에서 5분 내지 10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아이 컨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상대방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고 힘들다면 상대방의 코나 인중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래를 향한다던가 좌우로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은 첫인상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눈을 지속적으로 피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캥기는 구석이 있거나 피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색하지 않은 미소입니다. 사실 미소는 저도 되게 힘듭니다. 안면 전체를 웃어야 되는데 입만 웃다 보니까 약간 경련이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미소는 상대방에게 공격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만국 공통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인상이 좋아지는 제스처의 포인트는요, 바로 손바닥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람이 손바닥을 가리는 행위를 보면 건방지다, 자신감이 결여됐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팔짱, 주머니에 손 넣기, 삿대질, 손깍지 등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제스처들은 나는 감추는 것이 없어, 너에게 거짓없이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뜻을 말하지 않아도 내비칠 수 있는 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 손바닥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런 건 안 됩니다. Sure, why not? 뭐 이런 거 있죠. 손바닥이 하늘 위를 향하게 하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어깨를 들썩거린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거나 나의 이야기에 자신감이 없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처음 만나거나 익숙치 않은 상황이라면 초반 5분 내지 10분에는 상대방을 관찰하고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흔히 아부를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약간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상대방이 자주 쓰는 언어 표현과 비언어 표현을 따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와 반대로 나와 싸우고 대립하는 상대의 행동과 말투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상대방을 조금씩 따라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따른다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상대방이 나에게 지속적이고 특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적절한 언어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라하기 기술을 의식적으로 사용해서 상대방과 내가 관계 형성이 잘 되었는지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도 상대방에게 나의 특정 행동을 보여주고 유지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따라하는 듯한 행동이 느껴지고 보여진다면 관계 형성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비언어 표현 신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비언어 표현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야기 도중 무의식적으로 보여지는 비언어 표현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의 화제나 중심을 바꿔야 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나에게 표현되는 상대방의 비언어 신호에 집중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우선 뒤로 기대는 자세는 대체로 무관심을 뜻하고요. 나와 거리를 좁히는 앞으로 오른 자세는 나에 대한 관심과 의견이나 이야기에 대한 동의를 뜻합니다. 자세에서 나타나는 신호 중에서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행위를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될 일이지만 처음 만났거나 어색한 사이에서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머리의 위치입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뒤로 젖힌다는 것은 화가 나거나 의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될 때 하는 행동이고요. 앞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의견과 이야기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위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고개를 움직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요. 귀척 금지. 그리고 얼굴에서 나타나는 비언어 표현은 대표적인 것만 찝자면 코와 입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거짓말을 하거나 대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코를 많이 만지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의견이 분분한데 코털이 많거나 코가 간질간질하신 분들 있잖아요. 코에 좀 이물질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비염, 특히 코를 손가락 등으로 받치는 행위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의견에 대한 거절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막거나 입술 주변으로 계속 손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 나를 만나고 있는 것이 불안해서 안정을 위해 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라는 뜻, 혹은 일단 상대방과의 벽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괴는 행동들은요,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화 주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 중에서도 비언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비언어 표현을 통한 방법과 신호가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론과 연습을 통해서 만나는 상대방을 관찰하고 상대방의 비언어 표현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내가 언어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편한 상황들이 많아질 것은 물론이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성공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평소 많이 보여주고 있는 나의 비언어 표현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행위 자체는 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비언어 표현을 판단했을 때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인 요소들의 느낌은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고치신다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신뢰감까지 쌓을 수 있는 건강한 인간관계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피치 1차 강사 마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